이제 막 결혼한 젊은 직장 커플이 있었다. 이들은 사내 연애를 하다 결혼하여 여전히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 직후에 남자가 교통편도 없는 외딴 섬의 지점으로 급한 전근을 가게 되었다. 아내는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몇 달 동안이나 별거 아닌 별거를 하였다. 그동안 젊은 신부는 그야말로 생과부나 다름없었다. 얼마 후 다행히 신랑은 다시 본사로 복귀하였다. 사무실에서 오랜만에 함께 일하게 된 부부는 아무도 안 보는 장소에 숨어 재회를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이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된 같은 부서의 조 부장. 자기야,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자기야. 섬에서 너무 외로웠어. 그런데 자기야, 나 어떡해? 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신부는 신랑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 이젠 꽉 껴서 안 들어갈 것 같아. 대화를 몰래 엿듣던 조 부장은 깜짝 놀랐다. 꽉 껴서 안 들어갈 것 같다고? 아무리 부부관계를 못했기로서니 진짜로 몸이 위축된 건가? 한편 신부의 하소연을 들은 신랑은 못 믿겠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에이, 설마 진짜라니까?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볼래? 지금 여기서? 응, 뭐 어때? 아무도 없는데. 부부는 야릇한 눈빛을 교환하였다. 지금까지 조용히 엿듣던 조 부장은 갑자기 정의감이 발동하였다. 뭐 하는 거야? 아무리 부부라도 그렇지. 신성한 사무실에서 남녀가 관계를 시도하다니. 절대 안 되지. 발끈한 조 부장은 호기롭게 부부 앞에 등장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여자는 그저 낑낑대며 바지를 입고 있을 뿐이었다. 아니 부장님, 여긴 웬일이세요? 그러는 미애 씨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제가 요즘 살이 쪄서요. 새로 산 바지가 몸에 꽉 끼어 다리가 잘 안 들어가지 뭐예요. 신랑한테 보여주고 있는 중이었어요. 밤일을 지나치게 밝히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욕구가 너무 빨리 쌓인 나머지 남편에게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들 정도였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와는 반대로 밤일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녀의 요구를 모두 받아주는 착한 남자였다. 자기야, 오늘도 3번 해줄 거지? 세 번씩이나? 그런데 그동안 너무 밝혀서인지 여자는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더니 결국 병석에 눕고 만다. 여보, 나 몸이 이상해. 잘 움직일 수가 없어. 남편은 숟가락들 힘도 없어진 아내를 위해 밥상을 차리고 밥까지 손수 떠먹이며 그녀를 극진히 간호하였다. 여보, 이거 먹고 빨리 나.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한 사이 혼자 있던 아내는 다시 차오른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때마침 평소 안면이 있던 남자 배달부가 물건을 전달하러 집에 들렀다. 그녀는 먹이를 본 맹수처럼 변해 갑자기 없던 힘까지 불끈 솟아나는 듯했다. 기어코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인 여자는 대낮에 바람을 피우고야 만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집에 막 도착하였고 현장을 딱 걸리고 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간호한 정성이 얼만데. 그런데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난 비비기만 했고 넣지는 않았어. 그러니 완전한 바람은 아니야, 여보. 아내가 생떼를 부리며 계속 잘못을 뉘우치지 않자 남편은 아내를 혼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밥을 떠먹여줄 때 숟가락을 입술에만 비비고 입안에 넣어주지는 않았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밥 가지고 장난해? 비비기만 해서 당당하다며? 나 역시 밥을 입술에 비벼만 주었으니
당당히 할 일을 다 했다고. 맞지? 아내는 영양실조가 걸리고 나서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 천하의 바람둥이 남자가 있었다. 그는 여자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현란한 말솜씨와 여자의 아랫도리를 활짝 열게 하는 황홀한 키스 테크닉을 가진 남봉꾼이었다. 오죽했으면 그의 별명이 위에 입을 건드려 아래 입을 여는 남자였다. 어느 날 그는 승객이 없는 한산한 마을버스를 타게 되었다. 그런데 버스를 모는 기사가 아리따운 여성이 아닌가. 나이 좀 있어 보이는 걸 보니 순진한 처녀는 아닌 것 같고 알 것 다 아는 유부녀나 과부가 분명해. 그는 여자 기사를 보자 장난기가 발동했다. 저 여자의 위 입을 건드려 아래 입을 열게 해볼까? 남자는 여자 기사에게 장난스럽게 물었다. 기사님, 버스와 여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네, 글쎄요. 둘 다 두 개의 문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위 입과 아래 입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여자가 살짝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을 이어나갔다. 지금 제 몸이 기사님의 위 입으로 들어왔더니 기분이 참 좋군요. 하하하.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얼굴이 홍단무가 되었다. 더군다나 기사님은 참 예쁘신 분이네요. 또 무슨 이상한 말을 하려고요? 제가 왜 해퍼요? 기사님이 위 입을 열면 반드시 아래 입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 기사님이 해픈 분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언짢은 표정이 되었다. 어디서 싸구려 수작질이야. 화가 난 여자 기사는 차를 세우더니 뒷문을 열었다. 내리시지요, 손님. 네? 갑자기요? 수준 낮은 농담이나 하는 손님은 태우지 않습니다. 수작질이 실패로 돌아간 걸 직감한 남자는 허허거리며 순순히 뒷문으로 내렸다. 그러자 여자 기사가 남자를 보고 말했다. 잘 가거라, 아들아. 남자가 황당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예? 제가 왜 기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러자 여자 기사가 조용히 대꾸했다. 손님이 저희 아래 입으로 나갔으니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뭐겠어요? 늦은 나이에 귀한 아들을 얻은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원래 금슬이 좋았으나 늦게 가진 나이를 키우느라 힘들어서 점점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 아내는 여전히 몸이 뜨거웠지만 남편은 이를 핑계로 밤마다 잠자리를 외면하였다. 계속된 욕망을 참을 수 없었던 아내는 자기가 다녔던 산부인과의 의사와 몰래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 여자는 그와 종종 집에서 만나 낮거리를 즐겼다. 그날도 여자는 남편은 회사에, 아들은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낮거리를 즐기고 있었다. 마침 여자가 엎드린 자세를 취한 뒤 남자가 뒤에서 치는 행동을 막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닌가. 문 앞에는 유치원에서 일찍 돌아온 아들이 서서 엄마와 남자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지금 엎드려서 뭐해? 남편이 이 일을 알게 될까봐 겁이 난 여자는 최대한 그럴싸하게 얼버무렸다. 이 아저씨는 엄마를 돌봐주시는 의사 선생님이야. 조금 전에 엄마 몸에 갑자기 막힌 데가 생겼지 뭐야. 그래서 막힌 곳을 뚫어달라고 급하게 집으로 모셨어. 그러자 아들이 궁금하다는 얼굴로 계속 묻는다. 왜 막혔는데? 엄마는 난처해져서 얼렁뚱땅 둘러댔다. 그게 너무 메말라서 막혔지 뭐야. 그렇구나. 한편 옆에서 멋쩍게 듣고 있던 남자가 상황을 빠져나가며 말했다. 이제 다 뚫린 것 같네요.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때 아들이 뭔가가 생각났다는 듯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똑같은 자세인데 왜 설명이 다르지? 뭐라고? 무슨 설명이 다르다는 거야? 아침마다 아빠가 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 그때마다 아빠하고 유치원 선생님하고 상담실에 들어가서 30분씩 있다가 나오거든. 그때도 선생님이 엄마처럼 엎드려 있었어. 그런데 그때 아빠가 해준 설명이 달랐단 말이야. 놀란 엄마는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다. 아빠가 뭐라고 그랬는데? 유치원 선생님한테 물이 터져서 아빠가 막고 있었다고 말했거든. 봉사정신이 넘치는 어느 물리치료사가 있었다. 그녀는 불편한 사람만 보면 열일 제치고 달려가 힘껏 도와주어서 시민영웅 표창장을 여러 번 받기도 하였다.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던 여자는 길에서 낙하사고를 목격한다. 상점의 간판이 쓰러져서 행인을 덮친 것이다. 간판에 맞은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남자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깜짝 놀란 여자 역시 사고 장소로 뛰어왔다. 사고 현장에는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때 또 다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아이쿠야, 급소를 맞았어. 여자는 그 말을 듣자 생각했다. 저런, 남자의 급소를 맞았다면 큰일이네. 빨리 풀어주어야 돼. 여자는 반사적인 속도로 얼른 다가가 말했다. 급소를 다치셨나요? 당장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을 거예요. 제가 물리치료사거든요. 봐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놀랐는지 머뭇거렸다. 네? 그게.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질 급한 여자가 남자에게 달려들더니 남자의 뿡알을 정성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아랫도리를 내준 남자는 살짝 당황하면서도 묘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굳이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제가 치료해드리면 금방 나을 수 있어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여자는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주었다. 잠시 후 응급처치를 끝낸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다.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그랬더니 남자가 희죽거리면서 말했다. 예, 기분은 아주 좋군요. 하지만 간판에 맞은 건 제가 아니라 저분이에요. 물건이 너무 얇아서 고민인 남자가 있었다. 여자와의 거사를 치를 때마다 자신의 물건이 얇아 만족을 하지 못하자 남자는 하는 수 없이 자기 물건 굵기에 맞는 좁은 거시기를 가진 여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는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가 거시기가 좁은 여성을 알아볼 수 있는 얼굴 특징에 대해 물었다. 여성의 인중을 보시게나. 인중이라고요? 코와 입 사이의 난길이 좁을수록 여성의 그곳도 좁을 것이네. 진짜로요? 간절했던 남자는 관상가의 도움까지 받은 끝에 마침내 그런 조건에 딱 맞는 여성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다. 여성은 얼굴이 못생겼지만 정말로 좁은 인중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여자 너무 못생겨서 남자한테 인기가 하나도 없겠구나. 하지만 인중은 진짜로 좁아. 속설이 정말 맞은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남자는 당장 여성과 속궁합을 맞춰보고 싶었으나 그녀는 꽤 보수적이었다. 저는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서 혼전관계를 끔찍이 싫어해요. 정녕 저와 속궁합을 맞춰보고 싶으시면 혼인신고라도 해주세요. 남자는 이 여성을 놓칠까봐 애가 타서 여자의 바람대로 혼인신고부터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녀와 기다리던 거사를 치렀다. 첫날 밤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관상가의 말이 틀리지 않았군. 그녀의 거시기가 내 물건의 굵기랑 이리도 딱 맞다니. 나는 평생 만족감을 못 느끼며 살 줄 알았는데.
이젠 아내가 될 이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매우 만족스러운 밤을 보낸 남자였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신경이 쓰였다. 몇 시간씩 이어진 장엄한 밤일 중에도 여자는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았던 것이다. 숨소리조차 안 들리다니. 미자 씨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가? 일을 끝낸 남자는 방에 불을 켰다. 그리고 여자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데 이럴 수가. 여자의 좁은 인중이 확 넓어져 있었다. 아니, 미자 씨, 인중이 넓어졌네요. 이거요? 놀라셨어요? 사실은 인중이 좁아 보이게 입체 화장술로 몇 번씩 다시 그린 거였어요. 뭐라고요? 입체 화장술이라고요? 남자가 까무러치듯 놀라자 여자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하였다. 삼촌이 유명한 관상가인데요. 남편을 만날 운을 끌어오려면 인중을 좁고 진하게 다시 그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남자와 밤일을 치르게 되면 배에 힘을 빡 주고 있으라고 했고요. 지금까지 숨을 참느라 저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해요, 여보. 어린 또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종종 집안에서 큰 소리로 다퉜는데 그럴 때마다 늘 할머니가 일방적으로 승리하였다. 오랫동안 그 모습을 지켜본 또리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상하다. 할머니는 여자고 할아버지는 남자니까 힘으로 보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절대 당해낼 수가 없어. 그런데도 두 분이 싸우기만 하면 왜 늘 할머니가 이기는 걸까? 또리는 몇 날 며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또리는 할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갔다. 할아버지랑 같이 탕 속에 들어간 또리. 그런데 할아버지의 다리 사이에서 시커먼 것이 또리의 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 이게 뭐야? 이거 가지란다. 모든 남자는 다리 사이에 가지가 있고 모든 여자는 같은 위치에 조개가 있지. 남자는 가지를, 여자는 조개를? 그렇구나. 그런데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 또리가 할아버지의 가지를 자세히 보니 매우 힘없고 초량하게 축 늘어져 있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왜? 그런데 할아버지 가지는 왜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간의 억눌린 감정을 토해내기라도 하듯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야 이놈아, 너도 커서 밤마다 조개한테 30년 동안 물려봐라. 이렇게 안 되는가? 또리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랬구나. 그거였어. 드디어 할머니와 할아버지 싸움의 비밀을 찾았다. 밤이면 밤마다 할머니 조개가 할아버지 가지를 무자비하게 조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낮에도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찍소리도 못 냈던 거라고. 수많은 남자와 실컷 연애를 즐겼던 처녀가 모태솔로라고 밝힌 남자와 맞선을 보았다. 처녀는 못쏠 남자의 순수함을 푹 빠져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여자는 너무도 순수한 신랑이 첫날 밤에 자기가 수초녀가 아니란 걸 알고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여자와의 경험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신랑에게 수초녀의 꽉 찬 느낌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예비 신랑 몰래 이쁨피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수술을 하시려면 보호자 성명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내민 수술 동의서에 여자는 예비 신랑의 이름을 적었다. 의사는 서류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그녀를 수술실로 안내하였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마취에서 깨어난 여자는 수술이 성공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기뻤다. 왠지 몸의 느낌도 수초녀 때로 돌아간 듯하였고
그래서 그런지 자신감도 생겼다. 얼마 후 신혼여행을 간 신랑과 신부는 첫날 밤을 치르고 난 후 둘 다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신랑은 신부가 결혼 전에 매우 정숙한 처녀였음을 확신했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신부를 아껴주었다. 신부 또한 정말 오랜만에 수처녀 때의 꽉 찬 느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정말 신기하네. 수술로 수처녀 때의 느낌을 회복하다니. 여자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기분이 좋아진 여자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 수술한 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덕분에 첫날 밤은 잘 치렀어요. 신랑도 만족했고, 저 또한 오랜만에 꽉 찬 느낌을 느껴봤지 뭐예요. 그러고 나서 여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수술, 선생님만의 어떤 비법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의사가 머뭇거리며 말하였다. 아, 그게 말이죠. 이거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네? 왜요?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제 일인데 무슨 일이든 제가 알아야죠. 그게요. 사실 수술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수술을 안 하셨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리 알려드리면 실망하실까봐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동의서에 적힌 신랑분 이름을 보고 알았어요. 네? 신랑을 알고 계셨어요? 여자가 깜짝 놀라서 묻자 의사가 대답했다. 사실 신랑분은 저희 병원 단골이신데요. 이미 몇 차례 확대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부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었답니다. 어린 아내와 결혼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어린 아내의 임신을 바랐다. 그래서 임신이 가능한지 자기의 정자 수를 알아보기 위해 의사에게 갔다. 의사는 그에게 표본컵을 주면서 설명했다. 이걸 집으로 가져가서 남성의 액체를 채우고 내일 다시 가져오세요. 그 다음 날 노인이 돌아왔다. 그런데 노인이 가져온 표본컵은 텅 비어 있었고 게다가 여전히 뚜껑도 닫혀 있었다. 의아한 의사가 노인에게 물었다. 아니, 컵을 채우지 못하셨군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글쎄요, 제가 오른손으로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왼손으로 시도했죠. 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지 뭡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했었지요. 아내가 그녀의 오른손으로 살살 시도했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이번엔 그녀의 왼손으로 했지만 이 역시 아무것도. 그녀가 입으로도 했지만 역시 아무것도요. 그런 다음 이번엔 아내의 친구가 시도했었죠.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입으로.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의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잠깐만요. 아내의 친구에게도 그걸 부탁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린 여전히 표본컵의 뚜껑을 벗기는 걸 깜빡했죠.